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12년 특례 의과대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양대, 중앙대, 가천대학교 세 개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 2 설명을 드렸죠. 그 내용 참고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특례 전형의 원서 지원이 참 어려운 거, 학부모님 입장에서 또 학생 입장에서 어려운 점은 뭐냐면 입시의 정보가 많지 않고 또 정확한 입시의 정보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자, 한양대학교 의예과의 모집 인원이 몇 명입니까? 1명. 중앙대학교 모집 인원이 의예과 몇 명이 뭡니까? 1명.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 몇 명입니까? 1명. 결국은 1명, 2명을 선발하는 의예과에서 전년도에 입시의 결과, 야, 전년도에 한양대학교 의대 붙은 애 IB 성적이 몇 점이래, 표현 점수가 몇 점이래, 또는 SAT 점수가 몇 점이래. 그 점수를 가지고 작년에 SAT 몇 점으로 붙었으니까 올해도 붙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 표본이 적기 때문에 전년도의 입시의 결과를 올해 입시의 결과로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원서를 지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렇게 모집 인원이 적은 전형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입시의 결과를 공개하지도 않죠.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공개하기 싫어서 이런 것보다 공개할 만큼의 신뢰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국내 대학 입시 전형에서 농어촌 전형이나 또 고른 기회 전형 같은 것들 있잖아요. 모집 인원이 적은 거. 이런 경우들도 대부분 입시의 결과들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외국민 전형, 특히 이제 의예과 이런 전형들이 사실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12년 특례는 정원 외 선발이다 보니까 정확한 입시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제가 대학을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원서 지원의 기준점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12년 특례 전형의 원서 접수 일정 그리고 대략적인 면접 일정 이런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의 일정이기 때문에 2024학년도에는 일정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5월달에 모집 인원, 5월달에 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되어지면 내용을 다시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7월 초죠. 올해도 마찬가지로 재외국민 전형의 원서 접수 기간은 7월 초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가 7월 4일부터 7월 7일 쭉 대부분 다 7월 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9월에 시험을 보는 학교 원서 접수하는 학교가 인제대학교가 9월 14일에서 9월 17일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을지대학교가 9월 13일,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 YG가 9월 13일. 보시는 것처럼 세 개 대학만 9월에 원서 접수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다 7월에 원서 접수를 하고요. 또 면접고사도 보게 되면 대부분의 대학들은 7월이 아니라 8월 정도의 면접고사를 보고 7월에 면접고사를 보는 학교는 가천대학교. 대부분의 학교들은 8월 20, 8월 19, 8월 26, 8월 19 이렇게 대부분 8월 중순에 면접고사를 보고요. 자, 인제대 같은 경우는 11월 19일, 그 다음에 을지대학교는 10월 29일, 동국대학교 YG는 11월 5일 정도의 면접고사를 작년에 봤습니다. 자, 전형의 유형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12년 특례 의대를 선발하는 대학은 많아요. 대학은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가톨릭대, 성균관대,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가천대, 연세대, 미래, 건양대, 인제대, 카톨릭, 관동대, 동국대, YG는 을지대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 대구카톨릭대학교. 전형의 방식은 서류 면접고사 보는 학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필고사라고 해서 수학이나 영어 지필고사를 보거나 아니면 생명과학이나 화학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로 전형의 방식이 나누어집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가고 싶은 학교는 여기겠죠.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 가고 싶은 의대들이 여기 대부분 다 몰려있기 때문에. 자, 동국대학교 YG는 올해 아시는 것처럼 수능최저 학력 기준에 적용이 돼요. 수능최저. 수능최저가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 등급합이 4인데 이게 수능최저가 엄청 높거든요. 엄청. 그래서 그냥 간단히 표현하면 지원자 10명 중에 수능최저 충족하는 학생이 많으면 1명 또는 2명밖에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기타 표준학력 지표와 같은 서류 GPA 성적이 다소 안 좋거나 면접 성적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내가 수능체제를 충족할 수만 있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국내 대학에서는 수능체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수능체제라는 것은
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거든요. 입증.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한다면 대학에서 선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대구 가톨릭대학교는 필답고사 100%에서 공인어학 성적 20%가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을지대학교는 영어 20%였는데 이게 서류 20%로 전형의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자, 12년 특례는 올해 아시는 것처럼 국내 수시 전형, 3년 특례 전형은 자기소개서가 다 폐지가 되어졌어요. 하지만 12년 특례 시행계획이 발표가 되어진 서울대학교는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를 제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2024학년도에도 서울대학교는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학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류 평가 또는 서류 면접고사 보는 학교들 중에서 일부 학교는 자기소개서가 없을 거고 일부 학교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2년 특례 전형으로 의대나 약대를 원서를 쓴다 라고 한다면 자기소개서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류평가 전형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서류평가 그럼 뭐냐? 서류평가는 바로 정성평가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뭘 종합적으로 고려하냐? 첫 번째, 표준학력 지표, SAT나 IB 디플로마나 A레벨이나 AP나 공인어학 성적 같은 표준학력 지표나 또는 GPA 성적, 교과 이수 과목의 성취도,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이라고 해서 수상이나 봉사나 리더십, 또 학교 내 활동, 또 학교 프로파일,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지는데 12년 특례는 정성평가라고 하지만 사실상 정량평가예요. 3년 특례나 12년 특례는 사실상 정량평가예요. 정량평가는 뭐냐면 SAT가 몇 점이냐, IB 디플로가 몇 점이냐, 또는 AP 무슨 과목을 이수했고 5점 만점에 몇 개냐, 토플이 몇 점이냐, 다시 말하면 수치로 합격이 결정될 수 있는 정량평가 전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년 특례 전형에서 의예과에 목표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12년 특례 전형으로 의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표준학력 지표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표준학력 지표 없이 나는 학교에서 GPA 4.0 기준 중에 나는 3.9야. 나는 4.0 중에 4.0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GPA 성적이라는 것은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내에서의 성적일 뿐, 그 고등학교의 성적을 다른 나라의 고등학교의 학생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GPA가 4.0 중에 3.9야. 그럼 어떤 의미냐면 잘했군. 열심히 했어. 이 정도.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뽑아줄게. 이 정도까지 되긴 어려운 거예요. 그냥 열심히 했어. 이 정도지 다른 학생과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다른 학생들과 직접적 비교 평가를 통해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표준화 학력 지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학별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한양대학교는 3년 특례 전형에서는 의예과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2023년도부터 선발하지 않고요. 한양대학교는 전교육과정 24 12년 특례에서만 의예과를 선발하는데 면접이 100%예요. 그렇죠? 면접 반영 비율이 크죠. 자, 면접에서는 기초과학 기반의 학업 능력 및, 그러니까 기초과학 기반의 학업 능력이라는 말은 지성 면접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지성 면접을 본다는 뜻이고,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인성 및 성장 잠재력 등, 그러니까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인성 및 성장 잠재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MMI 면접이 되는 거죠. 한양대학교는 결국은 지성 면접과 인성 면접을 병행해서 본다. 이런 경우로 보통 면접 시간이 한 20분 정도 두 개 방에서 나누어 시험을 보겠죠.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고요. 기타 활동 증빙 서류에서는 교내외 수상 경력이나 공인어학 성적, 표준화 학력 평가 자료, 각종 자격증, 기타 활동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지고, 추천서는 제외가 됩니다. 추천서는 제출이 안 되고요. 고등학교 중 발행한 활동만 제출이 돼요. 그래서 특징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이루어진 학원 및 비교과 관련 활동만 제출이 가능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득한 성적,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하는 활동들은 대부분 대입에 반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문구가 있는 이렇게 대학들,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 미래는 다 이렇게 고등학교 내에 취득한 성적만을 인정한다 라고 적혀져 있지만 이런 문구가 없는 학교들도 전체적인 추세는 고등학교 때 취득한 성적만을 대부분 인정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한양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1명인데 2023년도에 지원 인원이 26명이에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26대 1. 2022년도에 44, 44대 1. 그 다음에 2021년도에 26대 1이니까 올해도 뭐 대략적으로 한 26대 1에서 3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오겠죠. 경쟁률이 진짜 높습니다. 12년 특례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은 사실은 의대를 뺀 일반 대학, 뭐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는 3년 특례 전형보다 12년 특례가 훨씬 더 쉬워요. 하지만 12년 특례의 의예과는 3년 특례보다 오히려 더 경쟁률이 높습니다. 경쟁률이 높아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 경쟁률, 지원한 학생들 간의 경쟁력의 차이는 3년 특례에 비해서 12년 특례가 점수가 좀 많이 벌어져요. 다시 말하면 실제 합격할 수 있는 충분한 학력 지표를 객관적으로 확보하고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희망 중심으로 가고 싶어서 그냥 한번 던져보는 원서 지금도 상당히 많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26대 1이나 44대 1의 경쟁률 너무 높아. 너무 높으니까 과연 내가 뽑힐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이 많은 지원자들 간의 허수 지원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 점을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대학교는 한양대학교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죠. 중앙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면접이 지성 면접으로 면접 40%를 반영이 돼요. 한양대학교는 지성과 인성 면접을 병행하는 구조라고 한다면 중앙대학교는 지성 면접만을 봅니다. 생명과학과 화학과 관련이 되어진 지성 면접을 보고 1단계 합격자 발표가 전년도에 8월 5일 그러니까 1차 서류 접수하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있다가 1차 합격자 발표 나고 합격자 발표 나고 난 다음에 2주 후에 8월 20일에 지성 면접을 받는데요. 면접에서는 전공 적합성과 기초 학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화학, 생명과학 통합형 출제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공 분야 학습에 필요한 기초 소양을 평가한다. 세 번째는 단순 답변보다는 풀이 과정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쟁률을 보시게 되어지면 자, 경쟁률이 2023년도에 23명이 지원했어요. 모집 인원이 2명이거든요. 모집 인원 2명에 23명이 지원했으니까 경쟁률은 11.5. 경쟁률이 높지 않죠. 그 전년도는 32, 33이었는데 아마 2023년도로 가면서 중앙교육계 면접의 유형이 지성 면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출문제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 보면은 면접의 내용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인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면접을 보는 학교보다는 면접을 안 보는 학교를 좋아하고 면접 형태가 지성 면접보다는 MMI 형식의 면접의 대학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성 면접을 보니까 경쟁률이 하락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렵다라고 하는 게 어려워. 그러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두 다 어렵기 때문에 쉬운 것보다 어려운 것이 경쟁률을 하락시키고 경쟁률이 하락하면서 합격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을 수가 있어요. 쉬운 거는 나만 쉬운 게 아니죠. 모든 학생들에게 다 쉬울 수가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대학교는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2023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면접 구술고사 약 의학부의 면접 기출문제를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 참고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재심은 가나 다 실험 내용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져 있어요.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가. 동화작용은 작은 분자를 연결하여 큰 분자를 합성하는 과정이다. 동화작용. 대표적인 예가 작은 분자인 이산화탄소와 물로 큰 분자인 포도당을 합성하는 광합성이다. 이화작용은 동화작용과 반대로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포도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이다. 가지문이 나왔고요. 나에서는 화학식과 기후를 이용하여 화학반응을 나타내는 식을 화학반응식이라 한다. 화학반응식으로부터 화학반응에 관여하는 물질의 종류를 알 수 있으며 화학반응식의 개수비를 이용하여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양적 관계를 알 수 있다. 나와 있습니다. 다에서는 식물은 생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총 생산량 중 일부를 호흡의 재료로 사용하는데 이를 호흡량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가나다의 3개의 제시문이 주어져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실험의 내용이 나옵니다. 실험. 다음은 식물의 광합성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이산화탄소 22g과 산소 8g에 담겨있는 투명한 유리컵, 유리병 A와 B에 물이 충분히 공급된 동일한 식물을 넣는다. 두 번째는 각각의 유리병을 밀폐하여 암실에 넣은 후 A에는 빛을 계속 비추고 B에는 빛을 비추지 않는다. 단, 이 식물의 호흡량은 총 생산량의 50%이다. 라고 하는 실험의 내용이 나와 있고 이를 통해서 문제 1, 문제 2, 문제 3 세 개의 문항이 있고요. 문제 1부는 1번 문항은 배점이 20점, 2번 문항은 배점이 50점, 3번 문항은 배점이 30점 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면접 문항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거는 면접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지필고사의 유형이나 다름이 없죠. 답이 이렇게 배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만큼 이제 면접의 부담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지선 면접으로 바뀌면서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오면서 경쟁률이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한양대나 가천대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몰리겠지만 중앙대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원서진에 몰리기 어렵죠. 더군다나 중앙대학교는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통해서 전년도에 기출문제를 공개해 버렸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기출문제를 보면 중앙대학교 면접 쉬워 한번 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면접 너무 어려워 지금 준비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면접의 난이도가 높으면 경쟁률이 하락한다. 경쟁률이 하락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천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단계 배수가 10배수고 모집인은 1명인데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에 경쟁률이 지원자가 57명, 2022년도에 42명, 2021년도에 28명이에요. 사실 1단계를 통과했다고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단계를 통과도 배수가 10배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수가 크면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성적이 조금 안 좋으니까 1단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면접 반영비율이 큰 50% 가천대를 딱 타겟을 해서 의대를 가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대학에서 의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사실상 이렇게 1단계 배수가 크면 대학이 유리하죠. 많은 학생들을 1단계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면접으로만 뽑는 건 아니거든요. 1단계 성적이 50%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가천대학교도 쉬운 학교는 결국 아니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면접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한 가치관, 사고력, 그 다음에 학업 수행 및 학업 의지, 성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서류 평가라고 하면은 여기 쓰이는 말로만 하면 학생이 제출한 서류죠. 서류.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준학력 지표, 그 다음에 학생이 제출하게 되어진 기타 활동 증빙 서류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 그걸 가지고서 면접을 본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만 면접을 보면은 문제점이 뭐냐면 지원한 학생들끼리의 비교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재외국민 전형의 면접의 가장 핵심은 비교 평가. 비교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통 제시문이 주어지게 되고 공통 문항이 반드시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면접 고사장 확인은 7월 22일이고 면접일자가 7월 26일에서 27일이기 때문에 1차 발표하고 난 다음에 면접까지의 준비 기간이 너무나 짧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12년 특례 전형으로 의대를 쓴다. 그럼 의대를 쓰면서 약대를 쓸 수도 있고 의대를 쓰면서 다른 계열의 원서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의대 원서 쓰겠다라고 하시면 1단계 발표 나시고 준비하면 그때는 너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바로 시작하시냐? 7월 4일에 우리가 특례 원서 접수하시고 나면 그때부터 바로 면접 준비 시작하시면 되고 하이포리비에서는 3년 특례, 12년 특례 의대 면접을 7월 원서 접수 이후에 4주 강의로 해서 바로 강의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런 점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12년 특례 전형 중에서 한양대학교,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가천대 말씀을 드리고 중앙대학교 3개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3개 대학 중에서 한양대랑 가천대학교 되게 어려운 학교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률에서도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지선 면접을 실시하는 중앙대학교가
한양대나 가천대보다 오히려 더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이퍼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